구독, 좋아요.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뭐랄까요 여파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코미디죠. 사실 내란 비즈니스를 했다는 자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지난 월요일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자면은 일단은 이 주말에 지명이 됐잖아요. 지명이 되고 맞아요. 나서 민주당 내에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해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윤어게인 집회를 나갔다. 내란 옹호를 했다. 내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어제 또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명만 한 거지.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임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명만 했을 뿐 난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검증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정 방향과 이념 기치에 맞는지 자신들이 과거의 궤적과 일관성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 민정수석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 일반 사기업의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뭐 청문회를 안 거치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레퍼런스 체크 당연히 다 하잖아요. 다 그리고 하죠. 우리가 뭐 일반 서면 평가부터 면접까지 다양한 갈래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자신들이 그러라고 민정수석실이 있는 것인데 나는 그냥 지명을 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있으니까 지명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이렇게 인사권자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검증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몰랐다. 근데 라고 모를 하는 수가 있어요? 얘기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다고 하면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벌써부터 낙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청문회 일정도 안 잡혔는데? 네, 기사 헤드라인 아예 낙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의힘에선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통합을 한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당협위원장인데 우리가 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 기치나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정당들끼리 협의를 하는 게 연정인 것이지 이렇게 무슨 국민의힘을 인력사무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사람 하나 정해가지고 빼내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나 인력 유출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누가 기업들 간에 협력을 했고 통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굉장히 아무리 정치권이 난장판이라지만 상도의에도 맞지가 않고 저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갔으면 잘 검증이라도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국민들께서 검증을 하실 거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참 보기 한심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의도였다라고 하면은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그랬다면? 네, 아시겠지만은 이해훈 의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맞아. 아니 장도혁 대표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우리 뭐 현직의 그런 주요 당직자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현직 의원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 과거 정치적인 행적이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 내부 사람이니까 비판을 자중을 했던 거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철새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서초에서만 3선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성이고 경제통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혜택을 본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초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 그렇죠. 원실 속의 화초와도 양지 바른 곳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일종의 저희 TK 지역과 같은 정도 지형에서만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요. 그 외에 근데 그럼 본인이 그런 지역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5만 대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뭐 울산의 며느리가 됐다가 뭐 갑자기 충남의 딸이 됐다가 그래서 뭐 지자체장 뭐 재보궐 거기다 서울에서도 동대문에 갔다가 또 중구에 갔다가 지역구 쇼핑을 정말 다채롭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구 쇼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개파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회창계로 정계 입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박계 의원으로 원내 입성을 했고, 그러다가 유승민 따라서 바른정당 가서 또 대표를 또 했고, 그 뒤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또 친윤 코스프레를 또 했고요. 이제 그 지난 조기 대선에서는 또 김문수 캠프 위에 올랐고.
이제 와서는 이재명의 품으로 갔다. 이게 대체 무슨 기괴한 행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변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코너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끄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명분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극과 극을 오가는 거예요.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친박됐다가 친유됐다가 지금 친윤석열이었다가 친이재명이었다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채팅에 정신 없다고 행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저희도 정신없고 듣는 분들도 정신없고 예. 본인도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발탁돼가지고 간 건데 예. 그러니까 참 저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제통이라고 하기에도 딱히 뭐 내각이나 원내에서 유의미한 행적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문성을 보고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의도는 뭐 국민의힘의 뭐 자중질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애물단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굳이 이제 그 좌파 정권에서 짬통을 자처하겠다라고 하니까 잘 데려갔다. 잘 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요. 더 데려가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당성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합종 연행으로 데려와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오합지졸된 국민의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합종 연행의 결과가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 민주당 성향에 맞는 사람들 조금 더 데려가셔가지고 좀 통합을 가장한 뭘 하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겠다. 이제 이런 여론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에 또 올라온 게 오히려 이 극좌 그러니까 강성 그렇죠. 팬덤들 법력권의 강성 팬덤이 더 분열됐다. 그리고 법력권 팬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법력권이 지금 뭐 들이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실제로 다음 장을 띄워주시고 이 극좌들의 반응을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요. 네. 지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위가 높은 표현들, 저도 많이 접해보고 있습니다. 욕설들을 이재명을 향해, 이재명 정권을 향해 퍼붓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냥 왕수박 된 거예요. 왕수박.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당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기준에서의 당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수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그 수박들 시위할 때 그 수박 던지면서 이 민주당 깨는 퍼포먼스도 당원들은 했어요. 예. 그렇게 과격한 시위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원들도 약간 그 사과로 사람들 좀 규정해가지고 사과 있지 않습니까? 겉표면은 빨간색인데 까보면은 또 파란색인. 맨날 사과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 대변인들이 우리 당은 당원들이 되게 온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당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원들이 자리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과격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어떤 이른바 수박이라고 하는 이 분류를 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권이 지난 그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많이 실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실책인 거죠. 그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는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속도 조절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개딸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정성호가 수박이다. 그런데 정성호가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이재명이 판단했겠죠. 이재명의 내각에 있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끼문새가 보였는데 야 이해훈까지 데려오는 거 보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친윤계 무슨 친윤검사 민정수석이라고 자기들끼리 아웅다툼 하다가 그렇게 민정수석 초대 잘리기도 했었고 뭐 국민통합비서관도 윤호개인 뭐 책을 썼다면서요.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썼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내분 나가지고 또 쫓겨나고 지금 맞아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여러 입장에서. 번. 예. 그러니까 또 이해훈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게 이거 진짜 우리가 이제는 좀 흐린 눈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극좌들 대통령의 입장에서 왕수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딴지일보 같은 이른바 김어준계 김어준류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뭐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벌써 정말 그런 그 들끓는 분위기가 좀 노출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클리안과 같은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뭐 좀 고지전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되게 또 가열찬 비판과 또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죽 서서 개 주려고 정권 찾아왔느냐 이제 이런 반응들인 거죠. 그러니까 왜 논공행상을 우리 당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네. 우리 이념을 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기본소득 비판하는 저런 내란 동조자들한테 주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진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발 더 나가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반응을 예측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과감한 결정을 했겠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지금 예. 그 이른바 친청계와 예. 친명계, 그러니까 친청계라기보단 친문계에 가깝겠죠. 예. 지금 엄청난 이 명청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예. 내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병기에 대한 결국 사퇴까지 했잖아요. 사퇴까지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가 예. 언론에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 그럴 수 없거든요. 아니죠. 언론이 어디 나왔냐면 한겨레, 경향, MBC. 오마이, MBC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이 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친문계로 일컬어지는 세력이 친명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밀어낸 겁니다. 거기에 또 녹취록에는 강선우까지 등장하고. 맞습니다. 강선우도 친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그래서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원래 비주류였어요. 이재명은 원래 네. 비주류였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저런 그 주류 운동권 세력들 NL 계열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아마 속내 있을 겁니다. 본인 세력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 아귀다툼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궤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네. 이제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집권 1년차 대통령이 이 친명계 그룹에서 골랐다라고 하는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내분이 나서 네거티브 이슈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고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물러나라고 압박한 거잖아요. 장경태나 이런 최민희 같은 이른바 이제 친청계로 분류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봐주기 조사만 했으면서 장경태는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윤리감찰 뭐 한다더니 그렇죠. 뭐 나온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경태 질문을 TV조선이 하니까 난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한다. 대답을 회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신 잘해라.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오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엄청 많았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은연중에 벌어지는 이 내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지금 기세로 몰아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좀 친명계 좀 중심적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한 선택을 했던 걸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왕수박 딱지만 얻게 된 그런 파국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는 지명만 했다.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변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놀래서. 듭니다. 네. 이재명이 놀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급 인사들을 지명을 했는데 저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죠. 민주당 난리 났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김문수 뭐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나는 그냥 지명만 했다. 검증은 국민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격 없다. 내려와라. 탄핵시키겠다. 민주당이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남의 당 사람들 저렇게 그 인력사무소 그 중국 기업들처럼 막 그 기술 빼가듯이 빼가놓고 예. 이제 와서 검증은 국민들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웃지 못할 촌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명청하니까 채팅에 명나라 청나라. 네. 또 이게 저희가 딱 그렇게 비유를 한 청나라가 거죠. 이겼잖아요. 그렇죠. 명나라는 왜냐면은 구권력이고 지는해. 청나라는 신권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쨌거나 5년 뒤엔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오래 버텨도 4년 반 남았죠. 그런데 정청래를 위시한 이 김어준 세력들은 차기 권력을 추대할 수 있거든요. 당권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노무현 정권이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권이 이제 확장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친미 노선 밟고 FTA 타협하고 그렇게 이제 그 국정을 운영을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불만이 들끓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탄핵시키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는 극단적인 선택을 종용하는 듯한 패륜적인 사설까지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었고요. 이제 그게 좌파 진영의 유구한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도 좀 비슷한 궤도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들어온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좀 세를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왕수박 낙인이 찍히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해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앞서 뭐 낙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해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그렇죠. 얘기들이 엄청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반응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이 애초에 우리 국민의힘을 나치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나치 척결해야 된다, 내란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내란 비즈니스를 했죠. 그런데 이해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예. 아니 친일파가 이제 친일파 세탁했다라고 해서 자리 줄 수 있는 거냐. 어. 이제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해훈이 사과를 또 했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잘못 사과했죠. 판단을 했다. 당파성에 눈이 멀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변명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딱 그 민주당의 기준에서는 친일파 나치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친윤 코스플레이를 했던 이해훈 의원이 사과 한마디 했다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치명적인 결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훈 의원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조금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예. 기본 사회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 그렇죠. 이해훈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저희가 매주 짚고 있습니다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베네수엘라 네팔을 방불케 하는 그런 환율을 1,485원 거의 뭐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아무도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아무도 우리나라의 회방을 놓은 적이 없는데 그냥 내전이 일어난 알아서 건데. 망했습니다. 예. 알아서 내전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거 지금 틀어막아 보겠다고 국민연금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미래를 좀먹어가면서 자신들의 패착을 감추고 있는 이런 수준의 정권. 그것도 이제 이 예산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예산처가 기재부 힘 빼기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재부가 맨날 곳간 걸어 잠그고 민주당이 퍼플리즘 하려고 할 때마다 기재부가 틀어 막으니까 그 꼴 그렇죠. 보기 싫다. 우리가 돈 쓰고 싶을 때 쓰겠다. 마음껏 뿌리겠다라고 해서 기재부 힘 빼기에서 만든 게 기재부를 둘로 쪼갠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곳간만 띄어낸 게 기획예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 따라서 그냥 돈을 공급해 주는 곳.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경제통이라고 불리고 KDI까지 몸을 담았던 이해훈 의원이 보수 정당에 3선이나 했던 의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굴종적인 그런 부처에 가서 예산 집행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훈 의원의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네.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나올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거 수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구두로 이야기할 만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전원의 형태로 제가 취재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좌진에게 햄버거를 던지고 잡돌이를 했다라든지 햄버거를 던졌다고요? 네, 그런 먹으라고 준 게 에피소드가 아니라? 던졌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버블티 갑질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버블티를 갑질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행비서한테 버블티 쿠폰 있잖아요. 네. 내가 10번 넘게 먹었는데 왜 10개밖에 없냐. 쿠폰이 덜 찍혔다. 이걸 가지고 이 수행비서와 또 싸운 전력이 있다. 아니 국회의원 그 돈도 네. 많이 버는데 그리고 정보위가 굉장히 민감한 자료를 다루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버블티 전달받고 먹다가 행정요원 그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보좌진에게 가져와라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 전원의 형태로 들은 내용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수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들이 한 트럭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인데 오늘 뭐 장동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선우 시즌2와 같은 광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겠죠.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내란 민주당에서는 세력들과 더더욱 편 들어줄 이유가 없죠. 정말 내란 세력과 청산한 건 맞습니까? 결발한 건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신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처신이 좋진 않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가가지고 그럼 기본소득세 찬성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00% 찬성하고 뭐 금리 역전 현상이니 환율 1,485원이니 다 지금 감당이 돼서 그 자리에 간 거냐라고 저희는 공세를 펼치겠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민주당 얘기. 오늘 민주당 얘기 뭐 네. 이재명 정권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김병기 논란이 이게 뭐 어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김병기 아내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장르가 또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녹취록을 들으셨죠?
아니 들어갔습니다. 강선우가 울던데요. 근데 저는 거기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녹취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녹취를 들어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녹취만 놓고 보면은 타격 받을 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강선우를 보내버린 거예요. 강선우를. 이 녹취 하나 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장관 후보자 때 약간 좀 뭐 그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좀 시간 지나서 잊혀지나 싶었는데 강선우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내가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 말은 곧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서울시 의원 한 명이 좀 공천을 대가로 해서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의원이 이제 그 다주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공천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강선우 의원이 있는 강서구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공천을 또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과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1억을 받고 국회의원이 매관매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녹취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 한 방으로 강선우 의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녹취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니까 김병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거든요. 뭐 강선우가 녹음한 걸 강선우가 흘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자폭을 하는 건데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고발을 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뇌물죄를 비롯해서 당연히 고발 요건, 형사 입건 요건이 된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명명백백하게. 네, 이거 이미 근데 실체적 진실이 전 드러났다라고 근데 생각을 강선우 해요.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보니까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아니 뭐 공천 대가로 뭐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했던데. 근데 돌려주라고 일단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것은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만 했지 돌려줬는지를 확인을 안 해줍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진짜 돌려준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대가가 아니라고 당연히 주장은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공여했던 서울시 의원이 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돈과 무관하게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특혜가 작용했는지를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가 내부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밝혀내든지 밝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큰 뉴스가 떴어요. 어떤 거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좀 봐야겠네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저희 자막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큰 뉴스라서. 아이고. 조사 결과. 자, 그 네. PD님 제가 속보 이거 뭐냐 편집방에 올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유. 이거를 그렇게 자막으로 준비를 좀 바로 해주시고요. 일단 대변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속보인지. 일단은 지금 당무감사위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예.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첫째, 한동훈 가족의 계정이 맞다.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쓰여진 글이 맞다라는 거고 예. 또 저희가 IP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됐다. 아, 그 많은 글들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 많은 글들이 단 2개의 IP에서 그러니까 전체 게시글의 87.6%가 2개의 IP에 작성이 됐고요. 야. 이것을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당무감사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후수를 하자면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당무감사위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라는 것이 네. 최소한 관리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위가 오늘자로 당원 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인선되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의결 등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5개의 계정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명의가 맞다. 우리가 동명인이라고 주장을 하던 그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게시글의 87.6%가 2개 IP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각각 글을 올린 게 아니라 특정 IP에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을 윤리위에 송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형사고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고발. 예, 왜냐하면 이건 사실 우리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예.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도 네이버에 대한 영업방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당이 피해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윤리위에서 1차적으로 가름을 하고 2차적으로는 형사 입건돼서 조금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여론 조작을 했다면 예. 다른 포털 뉴스나 다른 커뮤니티에는 과연 조작이 없었을까? 당연히 의심이 되거든요. 네네. 해당 IP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시민단체나 여러 정치인들이 내가 피해자예요라고 하면서 충분히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 도용을 한 거잖아요. 한동훈 가족들이 피해자라면 한동훈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됩니다. 내 만약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면? 내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사실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자백밖에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관리 책임이 최소한은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예. 이에 대해서는 정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작을 본인에 대한 그럼요. 이 조작을 해서 전 제일 큰 문제가 예.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했지만 한동훈과 그 가족 저 참 말이 안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여당 대표가 그 가족들의 명의를 예. 가지고 우리 정권, 우리 대통령, 우리 영부인, 우리 당의 여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떤 정당에서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당에 있겠습니까? 너무 저는 참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당원당규 위반으로만 처벌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윤리위원장이 인선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윤리위원장 인선? 지금 많은 윤리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전해 검토를 하고 듣고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굉장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당원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오히려 당무감사위원장을 향해서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느니 뭐 하느니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고 드는 예. 이 악성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장 후보들도 예.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그럼요. 것이다. 극성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지 인선 자체를 저희가 일부러 늦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미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알아서 탈당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뻔뻔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주태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야죠.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당무감사 개시했을 때부터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탈당했어야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 역사상 여당 대표가 대통령 부부를 자기 가족 명의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케이스는 예. 정말 전무후무하다. 네. 듣도 보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개헌 막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내부 총질한 거 맞고
내부 총질해서 협박질한 거 맞고 정점식 사태가 어쩌고 김경수 복권이 어쩌고 의료 대란이 어쩌고 사사건건 정권 발목 잡으면서 대통령이 고립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지금 맞다라고 하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고립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 뻔뻔하게 말장난 그만하고 좀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이 활기가 돌고 있어요. 엄청 올라와. 지금 한 뭐 1초에 하나씩 1초에 하나씩 채팅이 근데 저는 1초에 채팅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걸 막겠다라고 예. 그 난리를 치고 개파가 이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뭐 디올백 같은 것들 우리가 더 깨끗해야 민주당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가열차게 공격하고 사과해라 사퇴해라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사안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략. 근데 이거를 실드를 쳐보겠다고 당무감사위원장을 공격하고 당대표를 공격하고 퇴행인이 어쩌네 말장난을 하고 선거 이기려면 한동안 끌어안아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수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그 막 레거시 언론에서 막 뭐 이상한 단어를 만들었던 장한석 정말 맞나요? 전 너무 장한석 한심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장동석이니 장한석이니 막 미친 만들더라고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지들 멋대로 막 유행어를 요즘 밀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럼요. 아니 저는 일단 연결고리도 없는데 네. 어디서 그런 말을 창조해내는지 장한석이 모르겠어요. 뭐야? 아니 짜쳐요. 장동학 대표와 이준석이 뭐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다 떠나서 네. 장한석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정말 구태의연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얼렁뚱땅 이합집산.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레거시 미디어가 김경수 드루킹 사건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했습니까? 네. 희대의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잖아요. 근데 왜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은 흐린 눈을 합니까? 왜 비판을 하기는커녕 마치 덮고 넘어가는 게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유권자들을. 이건 정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던 기성 미디어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마저도 실드 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치지 않을까요? 레거시 언론들? 그러면 뭐 그건 이제 가타부타하면서 뭐 객관적인 언론 얘기를 포기한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당내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계엄 막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계엄 막았다라고 입을 털고 다닌 건데 이거 정말 가증스러운 사건이잖아요. 레거시 언론들은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예. 레거시 언론들은 본인들이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럼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럼요. 옛날 종이신문만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종이신문만 있던 시절에는 물론 레거시 언론이 쓰면은 쓰는 대로 여론이 형성이 됐죠. 네. 이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착각의 늪에서 나와야 되고 네. 이제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초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하는 언론 하던 초심을 그대로 찾아야 돼요. 언론 초심을. 그럼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주입식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원 지지자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영리해졌습니까? 얼마나 정보 창고가 많아졌습니까? 아무리 조중동에서 말 같지도 않은 단계 덮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런 사건을 덮고 갑니까? 덮고 갈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고요. 진실은 덮을래도 덮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는 사실 마지막 절차가 남았지만 누차 말씀드리듯이 한동훈 스스로 탈당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